혹시 여러분은 매일 밤 잠들었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뜨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하루 이틀 정도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매주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수면이 끊어지는 불편함을 넘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나며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간류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매, 심혈관 질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즉, 밤에 몇 번 깼다라는 사소한 문제가 결국 건강에 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핵심은 생활 습관, 호르몬 변화, 그리고 몸의 수분 대사 리듬에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방광의 용적이 줄고 항인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야간류의 70% 이상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수분, 섭취 패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녁에 국물이 많은 찌개를 먹은 날, 유난히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경우 말이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이 혈액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신장은 이를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많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거기에 늦은 시간까지 물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새벽녘 방광이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줄여라가 해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탈수, 신장 기능 저하, 변비, 혈액 점도 상승 같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수분 리듬에 맞춘 섭취, 타이밍과 생활 습관의 총체적 관리입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만이 아니라 저녁 활동, 조명 환경, 호흡 패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류는 단순히 신장과 방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리듬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저녁 격한 운동이나 카페인 섭취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명상이나 호흡 훈련은 뇌와 방광의 긴장을 완화시켜 화장실 신호를 줄여줍니다. 또한 조명 환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강한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하고,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작은 방광 신호에도 쉽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개선 방법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꾸준함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최소 3주에서 1개월 이상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 뇌와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크게 바꾸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단순한 수분 섭취, 패턴 조절만으로도 야간류 횟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오늘 중년 상담소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편안한 수면을 넘어 활기찬 아침, 건강한 낮, 더 당당한 노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에 자주 깨는 문제를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금세 신호를 보내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신장과 심장은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밤새 수분을 잃어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맑게 풀어주고 장 운동을 자극하여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열면 몸은 자연스럽게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준비를 하게 되고 저녁 늦게까지 갈증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결국 밤에 불필요하게 많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낮 동안의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오전 10시 전후와 오후 2시 무렵은 체내 수분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갈증이 심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물을 덜 찾게 됩니다. 또 이 시간대에 마신 물은 몸에서 흡수되어 대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 순환을 돕습니다. 문제는 오후 늦은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마신 물의 상당 부분은 체내에서 오래 머물다가 새벽에 한꺼번에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새벽마다 화장실 신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다면 물을 컵 가득 따르기보다는 입안을 적셔주는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얼음을 살짝 녹여 입안에 머금거나 무가당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은 해소되면서도 방광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평소 국이나 찌개, 라면, 같은 국물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수분이 더 필요해지고 결국 소변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녁 국물 음식만 줄여도 2주 만에 야간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사와 생활 패턴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습관이 야간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작은 조정만 실천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침에 한 컵으로 몸의 리듬을 깨우고 낮에는 규칙적으로 보충해주며 저녁에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흐름을 만들면 방광은 한결 편안해지고 몸은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습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23주만 실천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숙면이라는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 비로소 나이와 상관없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변하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겹쳐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명과 생활 환경입니다. 낮에는 강한 빛이 필요하지만 저녁까지 환한 조명을 켜두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어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면
작은 방광의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의 불빛을 은은하게 줄이고 특히 침실에서는 따뜻한 간접 조명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의 화면도 블루라이트 때문에 뇌를 각성시키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몸을 쓰면 피곤해서 잘 잘 것 같다는 생각에 늦은 저녁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뇌가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운동의 차이가 숙면과 각성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가득 차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방광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화장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두세 번 이상 깨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짧은 명상이나 복식 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신경이 안정되고 방광의 긴장이 풀립니다. 저녁 식사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물 음식이 문제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늦은 시간 과식, 기름진 음식, 카페인, 알코올은 모두 방광을 자극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하지만 이뇨작용이 강해 결국 새벽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고 얕은 수면만 반복되게 합니다. 가장 좋은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입니다. 구운 생선이나 두부, 나물 반찬처럼 위와 방광에 부담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면 밤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체온 조절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체가 차가우면 방광 기능이 예민해져 화장실 신호가 잦아집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얇은 양말을 신고 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환경에서 몸이 편안해야 방광도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활 습관이 밤에 깨어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명, 운동, 식사, 스트레스, 체온 관리까지 모두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려 숙면이라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물을 언제 마시느냐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생활 습관을 함께 정돈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불편했던 밤이 사실은 작은 습관 몇 가지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이 문제를 노화의 숙명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권하면 늘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실제로 밤마다 화장실에 시달리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습관과 몸의 변화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 조절만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학 현장과 연구 결과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야간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며 생활 습관을 고치면 누구나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70대 초반의 한 공무원은 매일 4~5번씩 밤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늘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고 낮에는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밤에 너무 자주 깨서 민폐일까봐 거절했고 가족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권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시고 낮 동안 규칙적으로 보충하며 저녁에는 국물 음식을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물을 마시는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5번씩 깨던 것이 2~3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 한 번만 깨는 날이 생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교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수분 섭취 시간과 저녁 식습관을 조절하게 했더니 3주 만에 절반 이상의 환자가 밤에 깨는 횟수가 5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서는 오후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8에 덜 깼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녁에 국물 음식을 줄이고 늦은 시간에 음료와 카페인을 피하며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낮 동안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환자와 연구 모두 공통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화라는 이유로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의 작은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컵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저녁 식사의 선택이 밤의 숙면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함만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며 실제로 대부분은 2주에서 4주 안에 몸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값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조금 더 관찰하고 몸의 리듬에 맞게 수분과 습관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간다면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편안한 밤을 되찾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야간의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를 줄이려면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방광과 신장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한 한두 가지 잘못된 습관이 하루 종일 쌓아온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컵 가득 물을 마셔버리면 그 수분은 밤새 체내에 머물다가 결국 새벽녘에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갈증이 날 때는 입안을 적셔주는 정도로만 충분하며 정말 필요하다면 얼음을 천천히 녹여 삼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밤을 2~3번 깨느냐, 한 번만 깨느냐를 가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착각은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뿐 아니라 초콜릿이나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동시에 방광을 자극해 소변을 빨리 차게 만듭니다. 낮에 커피 한 잔이 저녁까지 영향을 미쳐 새벽에 잠을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금세 졸음이 와서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뇨작용 때문에 새벽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얕은 수면만 반복하다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국이나 찌개, 라면 같은 음식은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 몸속의 삼투압 균형을 깨뜨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분은 결국 소변량을 늘려 새벽에 화장실로 향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저녁 국물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2주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수많은 환자 사례가 보여줍니다. 또한 늦은 저녁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위장을 오래 일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방광에도 부담을 줍니다.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저녁 식사가 숙면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또한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졸리면 자고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TV를 켜는 생활은 뇌의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불안정해져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조금만 방광이 자극되어도 쉽게 눈을 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리듬이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규칙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지 못했으니 밤에라도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늦은 시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어 방광도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약물에 대한 의존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뇌를 진정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야간요 문제는 약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뿌리를 바꾸어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야 할 습관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흔히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밤의 숙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둔 채 좋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해야만 낮 동안 쌓은 모든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숙면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이걸 다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미 익숙해진 생활 패턴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몸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볍게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저녁 국물 음식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찌개 한 국자만 줄이는 것,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먹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바꾸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밤에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하루 일과 중 자신만의 수분 리듬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오전, 오후에 일정하게 물을 나누어 마시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컵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행동은 훨씬 쉽게 바뀝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컵을 항상 식탁에 두면 습관처럼 계속 마시게 되지만 저녁 이후에는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적응해 나갑니다. 실천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은 기록입니다. 오늘 밤 몇 번이나 깼는지,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불과 2주 만에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어제는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3번이나 깼구나. 그런데 나흘 전에는 국을 줄였더니 1번만 깼네. 이런 인식이 쌓이면 스스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최소 3주, 길게는 1달 이상이 지나야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를 버티는 것이 관건입니다.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처음 2주는 큰 차이가 없지만 3주 차부터는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몸이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특별한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활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 물을 줄이고 아침 물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줄로라도 자신의 다짐을 적어두면 그 약속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거나 가족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응원한다면 훨씬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자는 것,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것, 낮에 활력이 넘치고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 이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3주 뒤에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밤에 몇 번씩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으로 하루를 열고 낮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며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단순한 조절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조명, 운동, 식사,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보완한다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 정말 달라졌다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락거리며 지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값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며 지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혜로운 습관을 선택해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가족에게 모범이 되어 당당한 노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결국 지금 내리는 작은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밤은 물 1컵을 줄이고 내일 아침은 물 1컵으로 열어보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